아직 5월이지만 올여름 엄청 더울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름에 더우면 어쩔 수 없이 냉방비가 많이 나가게 되지. 그런데 최근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올여름 전기요금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지 들어보고요. 또 부산의 중요한 이슈인 산업은행 이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범일사옥에서 방송하는데 가장 첫 번째 패널 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이세요. 저 예. 잘못하면 길을 못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30% 급등하면서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부산의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물가 지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네. 예. 일단 전국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작년 1, 4분기 1, 2, 3월 달 대비해서 올해의 경우는 135.49로 그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걸 퍼센트로 하면 30.5%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00은 내던 걸 130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부산은 어떤가 하면 부산과 전국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30.5%가 전국인데 부산은 30.49로 0.01 뭐 조금 적은 건데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민들한테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적 요인보다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과 석유 산유국으로 불리는 오펙이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작년 11월부터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이것이 이제 국내 물가에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예를 100원으로 들어서 그렇지 보통 한 3만 원 내면 이제 4만 원 더 내야 되니까 네, 이거 진짜 부담이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는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때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산의 경우는 보면 43.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산을 말씀을 드릴 때 30.49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보다는 13.31% 정도는 덜 상승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환위기 때의 충격은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적게 상승했지만 체감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 수년간의 그 물가 상승은 많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거의 인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의 경우는 2013년도 10년 전입니다. 11월에 올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그것을 올렸거든요. 그 도시가스의 경우도 2020년에는 13.1%로 인하했다가 최근에 또 2022년 작년 4월 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기에 피부적으로는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 가지고 왜 올렸느냐, 이전 정부에서 왜 안 올렸느냐, 그런 걸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 전혀 해서 안 되죠. 그런 논의는. 이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당장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폭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취약계층이 여름을 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방금 아까 제가 인상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간 동안에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전년도에 적용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어서 일단 인상의 어떤 고통은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실제 가구당으로는 한 4.3만 원 정도의 혜택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네네. 있는데 네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할인 혜택은 없고 전기나 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전기 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등이 일반 네네네. 백열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절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예, 것들을. 그렇죠.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들과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들을 올해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네네. 실제 시설은 에너지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에 이제 7, 네. 8월이 되면 벌써부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에어컨 못 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 덜기 위해서 7, 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하던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설명을 들면 그 전기요금의 그 누진제라는 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200kWh를 사용하게 되면 예. 가장 저렴한 요금인 910원을 줍니다. 근데 200이 넘어서서 201부터 2단계 구간인 400까지를 쓰게 되면 2배 이상의 요금을 매깁니다. 1,600원이 되고 네. 근데 400kW가 넘게 되면 7,3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 에너지 절감을 하라는 지지에서 누진제를 2배, 3배로 확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월 평균을 보면 332kWh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한 기본 게 200kWh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켰을 때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 서민층들에게는 전기요금이 대폭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간을 확대를 시켜서 0에서 300까지를 기본 구간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네네. 1구간으로.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300kW를 만일 사용을 했다 월. 그러면 41,400원이 나오던 것이 33,340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원 정도. 만원, 1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니까 상당 부분 4인 기준으로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보는 일반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켜면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제 확대라고 그래서 예. 좀 더 그 구간을 촘촘히해서 그러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뭐 예. 1.5배 예. 아니면 1.8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띄운다거나 예. 요런 좀 디테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아직 좀 요원한 그까지는 모양이죠. 아직은 힘들고 이게 작년이나 또 네. 작년에 특히 겨울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을 경험 삼아서 설계한 제도라고 보는데 방금 진행자가 말씀한 네, 네. 것처럼의 아주 세심한 부분들은 고려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부간을 200에서 300으로 그 부분이 좀 확대된 건 의미가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도시가스 앱에 들어가면은 오늘까지 우리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내 그거 했는데 이제 네. 여름 내내 오늘까지 전기 얼마 썼는지 봐야 되겠. 300 넘으면 안 된다. 예, 300 넘으면 이제 누진제가 예, 적용이 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전력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그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진 적자율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네, 지금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경우는 누적 적자가 192조에 달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52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그런 어떠한 그 누진조의 그러니까 완화 조치가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좀 네,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팀으로 뭉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사는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태스크포스 부산시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자세하게 내용 뭐 짚어주시죠.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예.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인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시되는 것은 국토부가 이미 5월 3일 날짜로 네. 이미 했기 때문에 네. 행정적 조치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은행법상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동상이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부 여당은
이걸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놓고 있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당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지방의원 생각 다르고 수도권 의원 생각 다르고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도 서울 국회의원 생각이 다른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미온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고심을 한 끝에 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네네.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했고 양쪽 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 참여하기로 했고 또 시민의힘과 또 경제계 힘을 모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또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그런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TF가 제안되었고 이제 곧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네네. 지난 17일에 사는 부산 이전 추진 현황 점검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산업은행 이전 추진 현황 점검 회의는 네네.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회하고 저희 시가 같이 한 회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고 네네. 저희 시가 응했고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산업은행의 수석 부행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부행장도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지금 어느 단계에 산업은행이 진행이 되고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네네. 협의하고 또 부산시가 제안한 전담 TF팀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부산시가 제안한 TF팀에 참여하기로 하고 1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TF 참여 인원으로 확정을 지었고 예. 그다음에 6월 달에 빠른 시일 안으로 첫 회의를 열자라는 그런 결의를 하는 그런 장소였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은행의 수석 부행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이제 이전 공공기관으로 행정고시가 된 상태인데 예. 그러면 법은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오는 거고 얼마만큼 오는 거고 얼마만큼 구체화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게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네. 그 본점은 서울에 둔다라는 산업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점의 기준을 뭘로 정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역대 사례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회장과 행장들만 거기 서울에 서울에 있으면 있고, 되는 거냐, 네. 나머지 다 옮겨도 되고 예. 아니면 그렇죠. 규모로 볼 거냐, 제가 기능으로 볼 거냐 예. 이 부분이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하게 부산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무조건 안 바꾸면 계속 논쟁만 계속 존재하고 논란이 있겠네요. 논란만 있고 특히 산업은행의 직원들이나 노조는 부산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또 수도권 그러니까 법도 안 의원들은 바뀌었는데 이거를 왜 가냐. 왜 강행하느냐라고 네. 그렇죠. 얘기하면 뭐 또 추후에 또 얼마든지 예, 논란이 되고 맞습니다. 또 법적 소송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역대 1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노무현 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다수가 법 개정을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노조나 이런 반발도 예. 충분히 지금 뭐 설득 중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어느 예.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은 뭐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네. 작년 말에 그 산업은행 이전 지원을 위한 TF팀을 부산에서 만들었고 저희 시에서 한 29개 정도의 지원 사항을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노조와를 직접적인 접촉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노조에서 계속 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전 공공기관도 지정 고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에서도 전보다 강하게 반대를 하기로는 입장이 좀 난처한 네.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밑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뜬금없이 와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이 좀 반발감도 커질 수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라고는 하지만 예. 그런 정서들을 계속 공유하고
좀 정성을 들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말까지는 사실은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노조가 보면 올해 초에 네, 새롭게 집행부가 들었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단계의 노조하고는 사실상 물밑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약간 이번에는 강경해요? 좀 강성이 네. 들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노조가 강성으로 바뀌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예. 아니, 늘 그럼에도 말씀드린- 불구하고 소통을 예.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네네네. 예.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예.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난 24일 여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재개했는데 그동안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예, 이게 참 깝깝한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을 가동을 하면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데 네. 네. 중저준위가 있고 고준위가 있습니다. 중저준위는 뭐 작업할 때 입었던 옷이나 장갑, 드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원전뿐만 아니고 산업체, 방산과 관련된 산업체, 병원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미 2005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네네. 돼서 경주에 방패장이 마련돼서 네.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 중에 고폐기물들, 네, 그러니까 네. 뭐 연료봉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고준인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이 계속 상정은 됐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네.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본회의에서 네,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그 법안이 또 네. 통과가 됐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적용이 네. 되고 얼마만큼 부산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이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아니 이제 부산시의 입장에 봐서는 가장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원전을 주변에 두고서 네네. 전력 생산을 해서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는데 저 멀리 떨어진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은 혜택을 많이 보면서 예. 위험 부담은 감내를 네.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회법에 개정이 된 건 아주 바람직하고 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시행령 마련하는 과정에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네네. 중앙정부에서 철저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지역에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면 일반 가게에 그러니까 가정 가구에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유치에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됩니다. 산업용 전기에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 네네.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첨단 산업 유치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임시 저장소라도 부산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라도 좀 네.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돼도 부산이 제일 직격탄이고 네. 부산에서 지금 뭐 횟집하고 하시는 분들 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부산 시민이 이런 거 누가 임시 예. 저장시설 만들려고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예. 너무 지금 부산 시민들을 너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인데. 그뭐 일단 그 어떤 불안감에 있어서는 원전과 방사성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은 해법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의 쟁점은 좀 분리시키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가동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27개 정도. 당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한울 한빛은 2030년과 31년 되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고리 원전 2호기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 2032년이 되면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관할 장소가 없게 되면은 원전을 멈춰야 되느냐. 네네. 자, 그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이슈 문제는 좀 분리를 해놓고 국내적인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오늘 네네. 다루고 있는 건식 토론 주제는 저장소에 네. 대해서. 건식 저장소의 부분인데 네네. 문제는 중저준위는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갔습니다. 네. 네네. 근데 고준위 방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이 세 개가 상정이 돼 있지만 의원 뭐, 입장 다르고 네. 여야 입장 다르고 지역 입장 달라서 법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법에 따라서 지침이 마련이 돼야지 뭔가 행동을 할 건데 네. 그게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됐던 게 그 해당 원전 부지 안에다가 임시 저장소인 건식 저장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제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도 헤매게 되고 국민은 불안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요금 차등제 네. 법안은 통과가 됐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슈가 유사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점이죠. 다르지만, 다르지만 어쨌든 건식 저장소가 네. 사실 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조금 석연치 않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어쨌든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의원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예, 명분이 되죠. 명분은 생겼고 왜 뭔가 차등제를 조금 적용을 네, 하느냐. 구체의식 같은 게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예.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분석을 해주신 거고 네. 저희 시 차원에서도 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유, 근데 고준위 특별법은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불안한 게 뭔가 하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들 이 그때까지. 국회의원들은 네. 표를 먹고 서 있는 네. 사람들이다 보니 이 논의를 과연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 예, 저도.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방패장 이게 결국은 지금 1, 2년 된 문제가 네,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오래 건 문제인데 똑같은 어떤 자초가 되지 않을까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